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베트남 노상가의 전쟁을 선언했다는 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TC 실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몽글 같은 경우는 주식 갤러리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클릭해 보니까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삭제되었다라고 합니다. 끌기신 분들이 아마 신고를 누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과거 인구학 교수인 조영태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걸로 나관 출산율, 출생아 수는 물론 나관 노산 문제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조영태 교수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리고 과거 1년 동안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전문가로 파견이 되어서 가족들하고 같이 하노이에 거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베트남 인구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은 뭐냐면 매일경제 기사인데 제목 30세 전에 결혼, 35세 전에 둘째 낳아라. 지금 현재 베트남 상황이 어떠냐고 하면 이게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인구 피라미드를 일단 보시면 지금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호해요. 엄청나게 양호하고 그리고 지금 학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지금 2023년 1.95명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일단 대체 출산인 2.1명은 밑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발빠르게 한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죠. 거의 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벌써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일찍 결혼하는 문화가 굳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발이 덜 된 시골 분위기이고 하노이와 호치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4월 베트남의 총리가 서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베트남 젊은이들이여 30 전에 결혼하라입니다. 남녀가 30세 전에 결혼을 하고 여성이 35세 전에 두 번째 아이를 낳을 경우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일찍 결혼하라는 거죠. 그리고 35살 이전에 둘째까지 낳으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랑 다르죠. 한국의 지금 정책 방향은 만원과 노산을 부추기는 정책이에요. 오히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심지어 임신 가능성도 거의 없는 뭐 40대 중반, 40대 후반도 지원해 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깎아주고 공립학교 우선 입학 혜택이 주어지며 주택 임대 시에도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예요. 30살 전에 결혼하고 35 전까지 아이를 2명 낳으면. 그리고 반대로 결혼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결혼할 경우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정부안의 골자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찍 결혼하면 또 일찍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는 것은 잘했다라고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의 노산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조영태 교수도 이런 걸 조언을 했겠죠. 그리고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경제수도 호치민의 평균 초혼 연령은 이미 30세를 돌파했습니다. 2019년 이후 매년 초혼 연령이 0.7년씩 늦어져서 올해 30.4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야, 매년 0.7년씩 늦어진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출산율 저하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미 5년 전인 2019년 기준 도시 지역과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각각 1.83명, 1.85명이었습니다. 반면 시골 지역과 고조리아 여성의 출산율은 2.26명, 2.59명으로 훨씬 높았습니다. 격차가 엄청나게 나네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17년 안에 베트남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2배가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 비하면 양호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12월 혹은 아마 내년 1월쯤 되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를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한국에 비하면 베트남이 이런 거는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베트남은 한국의 극단적인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혼인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기 전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문제를 빨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아직은 괜찮잖아요. 베트남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특히 대도시에 있는 청년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 낳는 것도 문화인데 지금 베트남도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과거에 한국이 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 무리수를 둬서라도, 싱글세를 부과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진단도 제대로 했습니다. 물론 싱글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강수를 둔 거예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베트남 여자분들은 반대 입장이죠. 나이 들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늦게 낳는다고 석임을 더 내는 정책은 베트남 여성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봐요. 오히려 일찍 결혼하고 일찍 출산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앞에 보면은 뭐였죠? 소득세, 그리고 공립학교 우선 입학, 주택 임대 시에도 우선권. 엄청난 메리트죠. 30살 전에 결혼하고 아이 둘 낳으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한번 볼게요. 남자 59, 여자 41, 40대 29%, 30대 25%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건데, 우리나라 여자들도 30 전에 결혼을 안 하면 군복무를 하게 하여라. 위장 결혼할 수 있으니 35살 전까지 출산해야 면제. 국방 공백도 해결되고 출산율도 올릴 수 있는데 나라 망할 지경이 되었는데도 절대로 안 한다. 망하든가 그럼. 태어난 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혜택만 받고 아무런 사회적 의무도 안 하는데 이 나라가 남성의 병력과 생산력만으로 유지한다고? 갈수록 탐욕적으로 변해가고 게을러지기만 하는 여성들을 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안 하겠지. 크크크. 망해라 그냥. 이게 베스트 댓글이었어요. 여기에 좋아요 1400개, 싫어요 670개인데 이자들이 싫어요 많이 눌렀겠죠. 근데 이자들도 많이 본 기사인 걸 감안하면 여기에 공감하는 이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공감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남자들도 이제 이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런데 정부, 정치인들은 모른 채 하고 있어요.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왜? 나그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만원과 노산을 지원해 주면서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혼 연령은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산모의 평균 연령도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이번에 베트남처럼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면 둘 정도 낳고 하면 가감하게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오히려 늦게 결혼하고 늦게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혜택을 안 주고 그게 저는 더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야 잘못되어 있는 문화를 바로잡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간다? 오히려 고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스트 댓글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바로잡을 필요는 있는데 안 잡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단점도 많지만 이런 불편한 진실에 있어서는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여자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애나 낳아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회주의의 장점이죠. 물론 사회주의의 단점도 많지만 이런 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거는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대 양당으로 정치 구도가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걸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거의 꽉 잡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뭐라 해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정치 구도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여자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면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무너져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후에는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엄청난 사회복지 비용 부담을 해야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세금은 폭증할 거예요. 그리고 뭐 자영업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은 아직은 시간은 조금 더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도 경제가 좀 안 좋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나중에 안 좋아질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나마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배짱이처럼 지금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개미처럼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뭐 탈조를 준비하시든지, 탈조 안 하면 뭐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본이라도 해외로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각자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